중부지방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내일 아침은 서울 8도 등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설악산에는 지난해보다 보름 일찍 첫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가 출근길에 또 멈춰섰습니다. 한 달 동안 4차례나 비슷한 사고가 났는데 코레일과 서울메트로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서울 택시 요금이 오르면서 미터기를 조정하려는 택시들이 한꺼번에 몰려 조정 장소 일대는 연일 북새통입니다.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 승객은 물론 택시 기사들도 산압금이 올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임직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수십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중인데도 집에 가거나 사무실에 가니까 돈다발이 확인된다는 거죠. 한 고위 간부는 아들이 수능 시험을 치는데 행운의 황금 열쇠를 사달라고 하고 아내가 갖고 싶어 한다며 이른바 김연아 목걸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병원들이 피부 미용과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이른바 웰빙 주사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능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부작용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로수로 쓰이고 있는 은행나무 열매가 도로 곳곳에 떨어져 고약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일부 구청은 은행을 걷어 주민에게 식용으로 나눠주고 있는 반면 다른 지자체는 유해물질이 있다며 폐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먹어도 되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식중독 환자가 여름보다 오히려 가을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중독은 연중 발생하기 때문에 연중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기라든지 아침 저녁엔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높아서 식중독 기운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최종안을 발표한 뒤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탈퇴 이유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축소 수사 의혹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국정조사에 이어서 또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파행을 겪었습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세인트루이스전의 선발 등판에 무실점을 기록하며 한국인 최초로 포스트 시즌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뉴스 볼 시간, 친절한 노티스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악산에 첫 눈이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보름 빠른 건데 벌써 만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관령 정상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 많이 추운가요? 네, 이곳 대관령은 단풍이 든 가을 풍경이지만 날씨는 초겨울입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4도지만 찬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권입니다. 설악산 정상 일원에는 오늘 오전 11시 30분쯤부터 진눈깨비가 내렸고 2cm가량 쌓였습니다. 중청대 피서 건물과 대청봉 등반로는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이번 첫 눈은 지난해보다 15일 빠른 겁니다. 고성 향로봉과 평창 바랑산에는 오후에 진눈깨비가 내렸습니다.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에는 가을비 치고는 제법 많은 30에서 6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도 세게 불면서 동해상에는 4m 높이의 큰 파도와 함께 풍랑 경보가 내려져 어선 2,800여 척과 울릉도와 러시아로 향하는 여객선의 발이 묶였습니다. 또 해안 곳곳에서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고 있어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관령 정상에서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이 뚝 떨어졌고 내일은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여의도 중계차입니다. 전동혁 기자, 퇴근길 날씨 어떻습니까? 네, 퇴근길 여의도의 수온주는 9.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보다 9도나 낮은 겁니다. 바람도 차고 강해 퇴근길 시민들은 잔뜩 움츠렸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가을 추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많은 직장인들은 서둘러 귀갓길을 재촉하는 모습입니다. 내일은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이 올 가을 처음으로 10도 아래로 떨어지고 철원과 대관령은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강원도와 경북 산간 곳곳에선 얼음이 얼겠습니다. 강한 바람도 계속돼 체감온도는 초겨울에 가까울 걸로 보입니다. 한낮에도 전국이 20도 아래를 밑돌아 쌀쌀하겠습니다. 모레 아침은 중부 내륙 지역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더 춥겠습니다. 이번 가을 추위는 주말부터 차츰 풀릴 걸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지하철 4호선은 벌써 한 달에 4차례나 그것도 같은 구간에서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영석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18일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에서 전동차 운행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이거 2시간씩 이러고 있는데 약 올라 죽겠네 그냥. 이후 오늘까지 4호선에선 한 달 새 벌써 4차례나 전동차가 멈춰섰습니다. 사고는 모두 금정역부터 오이도역을 잇는 안산선 구간에서 일어났고 원인 역시 전기 공급 장치 문제로 매번 똑같습니다. 선로 위 전기선을 통해 전동차에 전기를 공급하는데 이 과정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안산선 선로를 조사한 결과 전차선 지지장치 9개가 파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선로 시설 관리는 코레일이 맡고 전동차 운행은 서울 메트로가 하다 보니 왜 지지장치가 부서졌는지에 대해선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서울 메트로는 안산선 전기 시설이 낡았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전차선에 편의를 잡아주는 장치가 있어요. 이게 이제 9개 정도 이제 파손이 돼 있었어요. 전차선에 집전 장치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예. 코레일은 전동차 장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타그래프가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서 계속 우리 전차선을 가격하면서 왔다는 거죠. 서울 메트로와 코레일이 서로 남탓하며 책임을 미루는 사이 사고 원인 조사는 물론 대책 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영석입니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 이틀째, 이 택시기사들은 미터기 조정하느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작업에는 단 10분이면 되지만 길게 늘어선 줄에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예산일이라고 합니다. 김정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공영 주차장 부근. 요금 인상에 맞춰 미터기를 조정하려는 택시들이 차로 하나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개인 택시만인데도 승렬은 3-4km나 이어집니다. 미터기 조정장에 들어가는 데만도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미터기 조정장에 들어가서도 좀처럼 순서가 오지 않자 기사들은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4시간씩 기다려도 밥 시간이라고 가거든. 미터기 조정에 드는 시간은 대략 10분. 기존 미터기에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만 하면 끝나는 간단한 작업인데 수수료 25,000원은 지나치다는 볼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법인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25,000원씩 너무 비싸죠. 안 그래? 현금 결제만 가능한 것도 불만입니다. 택시는 카드 받으라고 카드 결제하는데 여기는 카드 결제를 안 해주면 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법인 택시는 작업반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기로 했고 개인 택시는 일정을 다시 통보해 각 택시마다 정해진 날짜에만 작업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택시기사들도 요금 인상에 불만이 많습니다. 요금 부담에 승객들은 줄고 회사 산업금은 더 불어올라 오히려 손해라는 겁니다. 염규현 기자입니다. 택시 요금 인상 나흘째. 기사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어떨 정도가 아니죠. 차라리 올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더 나아요. 지난 2009년 택시 요금이 오른 뒤 산업금도 대폭 인상되면서 오히려 기사들의 수입이 줄었던 상황이 되풀이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 택시 노사는 다음 달부터 산업금이 하루 25,000원, 한 달에 65만 원씩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돈 대부분이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쓰이고 산업금이 오른 것보다 인상된 요금만큼 수입이 늘게 돼 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사들은 요금 인상으로 손님이 줄어들면 산업금 채우기도 버거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산업금 못 채우면 그거 마이너스 까는 거 아닙니까? 산업금이 오른다는 걸 회사에서 듣지 못한 기사들도 많습니다. 산업금 25,000원 올린다는 거 몰랐는데 이번에서 이제 알았다고요. 심지어 한 택시기사는 산업금 제도를 놔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서울시장을 오늘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더 빼앗기는 체계를. 그럼 택시는 또 승차업을 할 수밖에 없고 손님하고 또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요금 인상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야 할 돈만 많아진 건 아닌지 택시기사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염규현입니다. 시내버스 승객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주행 중인 버스 안에서 일부러 넘어진 뒤에 다친 척 돈을 요구하는 상습적인 꾀병 승객들 때문인데요.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버스가 좌회전하는 순간
좌석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반대편 의자로 뛰어갑니다. 벽에 머리를 부딪힌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다. 기사가 다가가자 치료비로 100만 원을 요구합니다. 경찰에다 연락을 해보니까 그 이쪽 사람은 맞지를 않는다. 가짜 이쪽 사람? 예. 멈춰있는 버스에서 타고 내리다 넘어지고 치료비를 요구하는 승객. 멀쩡하게 내리고도 다리를 삐끗했다며 막무가내로 돈을 내놓으라는 승객들도 있습니다. 버스가 완벽하게 정차한 상태에서 운전자에게 과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승객의 그 잘못이고요. 시내버스는 안전띠가 있는 고속버스와 달리 버스 안 사고가 날 경우 승객의 과실이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운행 중 사고는 버스 공제조합에서 치료비가 나가는데 불이익을 우려해 기사들이 승객과 합의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우리가 마찬 잘 경미하거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갖고 병원에를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의사가 진단을 끊어줘요. 버스 회사들은 상습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승객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 아들이 수능시험을 보니까 행운의 황금 열쇠를 사달라. 아내가 김연아 목걸이를 갖고 싶어하니 사오라. 협력업체에게 이런 요구를 해온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동욱 기자입니다.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사실상 국민기업인 대우조선해양. 구속 기소된 11명 등 이 회사 임직원 14명은 지난 2008년부터 협력업체 8곳으로부터 35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요구도 노골적이고 뻔뻔했습니다. 한 임원은 아들이 수능을 치니 순금 행운의 열쇠와 가족여행 경비를 달라고 했는가 하면 아내가 TV를 보며 김연아 목걸이를 갖고 싶어하니 사오라고까지 했습니다. 다른 임원 한 명은 협력업체의 돈으로 산 집을 그 업체에 2배의 임대료를 받고 다시 되빌려주는가 하면 차장 한 명은 3년 동안 무려 1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140일에 달하는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검찰도 이들의 행태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수사 중인데도 집에 가거나 사무실에 가니까 돈다발이 확인된다는 것 자체는 나는 안 걸릴 수 있다. 뭐 원래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간행적이고 우리 표현돼 있듯이 고질적인. 검찰은 협력업체의 경우 여러 기업에 중복 납품하는 사례가 많고 관련 제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다른 대기업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동욱입니다. 피로 회복은 기본이고 노화 방지와 체지방 감소까지 병원들이 홍보하는 이른바 웰빙 주사의 효능인데요. 하지만 이런 효능들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잘못 쓰면 부작용 우려도 높다고 합니다. 김장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가을볕에 거칠어진 피부가 걱정이라고 하자 이른바 백옥 주사를 맞으라고 권합니다. 얼굴에 휘고 화살기로 하는 백옥 주사를 맞았고 그 맞아도 스트레스 배경이 없고. 병원들이 광고하는 이른바 웰빙 주사는 백옥 주사부터 신데렐라 주사,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붙인 주사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저마다 피부 미용과 체지방 감소,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효능들을 한데 묶은 패키지 주사까지 등장했습니다. 뉴스에서 하는 건데 원하는 분 하나씩 해드려요. 인상도 다 고쳐요. 하지만 아직 효능에 대해서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부 미백 등 미용 효과가 있다고 선전되는 일부 주사제는 뇌척 수염과 난청 등 증세에 대해서만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과할 경우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이 주사액의 작용상 혈당을 떨어뜨리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한다. 전문가들은 주사제에 의존하기보다 영양이 골고루 섞인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요즘 거리에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요. 일부 구청에서는 은행 열매를 따다가 식용으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데 매연에 찌든 이 은행 열매 과연 먹어도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비 오는 덕수궁 돌담길. 행인들이 지그재그로 걷습니다. 비를 맞고 바닥에 떨어진 은행 열매를 피해가려는 겁니다.
냄새 나지. 아이고 지기 냄새 안 나. 그리고 냄새 하나라도 밟으면 뭐 그냥 온 동네가 전부 다 그냥 냄새 나고 그렇지. 도심 가로수 10그루 중 4그루는 은행나무. 이맘때면 악취, 불만이 속출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구청들은 가로수 은행 열매를 미리 털어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먹기도 하고 약도 쓰고 대추 넣고 밥 넣고 천식에 좋다 그래서. 가로수 은행 열매들에서 검출된 납과 카드뮴이 참깨의 기준치보다 낮게 나와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안양시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안양 시내 곳곳에 가로수 은행 열매를 먹지 말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연 등에 노출된 걸 고려해 더 까다로운 먹는 물 기준치를 적용했습니다. 다이옥신 등의 불확실한 인자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은행 열매에 대한 중금속 기준치가 없어 지자체마다 제각각 잣대를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 은행 같은 경우는 워낙 섭취량이 낮기 때문에 기준 설정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은행 자체 독소 성분 때문에 하루 섭취량을 어른 10알, 어린이 3알로 제한했다며 섭취량을 지키면 중금속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희입니다. 찬바람 불어오면서 의류 상가에는 벌써 두툼한 겨울 옷이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난방 제품들도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장성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명동의 한 신발 매장. 매끈한 가죽 부츠에서부터 깜찍한 양털 부츠까지. 곳곳에 진열된 각양각색의 겨울 장화들이 손님을 맞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겨울 부츠 좀 보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겨울 부츠 좀 이쁘기도 하고. 최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츠가 크게 유행하면서 이 매장은 겨울 부츠 물량을 작년에 2배로 늘렸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배 정도 매출이 올랐고요. 남자분들도 또한 많이 찾고 있고요. 백화점에서는 겨울용 청바지가 인기입니다. 기모 안감을 대 따뜻하면서도 잘 늘어나 입고 되는 대로 동이 납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다고 들었는데요. 따뜻하고 신축성이 좋은 청바지를 하나 발견해서 오늘 사려고요. 대형마트와 전자상가도 겨울맞이가 한창입니다. 이 대형마트는 예년보다 2주가량 빨리 내복 등 겨울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다고 하여서 매장에 내복을 적극적으로 지금 출시한 상황입니다. 가전제품 전문점은 온열 매트와 히터기 등 겨울 상품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평소보다 한 보름 빨리 전시를 한 것 같고요.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셨던 것 같아요. 성큼 다가온 추위. 편의점에서는 호빵과 어묵이 어김없이 등장해 겨울 손님 맞을 채비를 끝냈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지긴 했지만 지금 같은 때 자칫 방심하다가 식중독 걸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여름보다 가을철에 식중독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보도에 박성원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 66명이 입원했습니다. 백숙을 만들고 남은 닭고기를 이틀 뒤 찌개에 넣은 게 화근이 된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닭고기 30마리 정도를 참치 김치찌개 사용했다고 그러대요. 좀 아까워가지고 그래 한 모양인데요. 날씨가 서늘한 가을에는 식중독에 둔감해지기 쉽지만 지난해 식중독 환자는 여름보다는 가을에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져 여름철보다 음식물 관리에 조심성이 없어지는 계절. 하지만 한낮 기온은 여전히 25도를 넘나듭니다. 냉장 보관된 돼지고기의 표면 온도는 6도지만 실온에 1시간만 놔둬도 표면 온도가 2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 정도면 식중독균이 본격적으로 증식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햇볕을 받아 30도 이상 오를 경우 병원성 대장균은 30분, 장염 비브리오균은 10분 만에 2배로 급증합니다. 중독은 여름철에만 생긴다는 생각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연중 발생하는 감염 질환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첫걸음은 개인 청결. 고기나 해산물은 70도 이상에서 충분히 익히고 음식은 만든 지 4시간 이내에 먹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2년 전 가습기 살균제 속 화학물질 때문에 100명 넘는 사람이 폐 손상으로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일부 제조사가 이 화학물질의 유독성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할 수 있다던 가습기 살균제. 하지만 원료의 성분인 PHMG는 물에 분해되지 않아 흡입할 경우 그대로 축적돼 폐를 손상시키는 유독물질입니다. 그런데 판매 당시 시장 점유율이 90%에 이르던 옥시가 PHMG의 이 같은 유해성을 알고도 제품을 생산 판매했다는 지적이 오늘 국감에서 제기됐습니다. 주 원료를 공급하는 SK케미칼이 옥시 측에 PHMG가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공지했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0배 물에 희석해 사용했는데도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올 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인데도 제조사들은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가 공산품이어서 독성평가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왔습니다. 제조업체에 따라 살균제에 들어가는 PHMG의 양도 적게는 0.1%에서 많게는 0.7%까지 제각각인 사실도 처음 밝혀졌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제조사별로 양을 정했는지도 추가로 밝혀져야 할 의혹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탈퇴자 수치를 둘러싼 해석도 엇갈리고 있는데 박주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다는 발표 이후 본인의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이미 가입자는 하루 평균 365명이 탈퇴했습니다. 발표 전에 비해 4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탈퇴한 건 아닙니다. 취직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자동 탈퇴해 직장이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사람, 이른바 비자발적 탈퇴자가 절반가량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입자 변동 추이는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 평균 자발적 탈퇴자가 180명이라고 추산해도 지난 5년간 평균치의 2배에 이릅니다. 매년 증가세에 있던 이미 가입자 수가 올 들어 2만 명 이상 줄어든 것도 이례적입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800만 명에 달하는 지역 가입자들마저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편법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을 피하려고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미 가입자가 안 좋은 징후를 보이게 되면 분명히 지역 가입자한테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다음에 50대에 직장에서 빠져나오시는 분들한테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거고.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탈퇴자가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증가로 전체 가입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연금 체계가 흔들리는 징후는 찾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온라인에서 여러 사람이 물건을 싼 값에 공동구매하는 이른바 소셜 커머스.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런데 초특가, 반값 할인 등 자극적인 문구로 할인율 부풀린 미끼 상술이 적지 않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20대 직장인 문모 씨는 지난달 소셜 커머스에서 쌀국수 2인분과 베트남 만두 식사권을 49% 할인됐다는 13,700원에 구입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원래 27,000원짜리라고 했지만 해당 음식점에 갔더니 음식 3개 값은 17,500원. 광고만큼 대단한 할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50% 정도 할인을 받는 것처럼 속여서 저한테 구매를 유도를 해놓고 사기를 당한 거죠. 워터파크와 놀이동산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는 이 광고 역시 기존 콤보 입장권 가격이 아닌 각각의 입장권 가격 총합으로 기준을 삼아 할인율을 2배 가까이 부풀렸습니다. 7만 원짜리를 10만 6천 원에 둔 거를 시켜서 빅 디스카운트를 해준 것처럼 과대 광고를 했다는 게 이제. 소비자단체 컨슈머 리서치가 소셜 커머스 상위 3개 업체를 조사했더니 판매 상품 10개 가운데 3개가 할인율을 과장해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수기에도 성수기 요금을 기준가로 잡거나 이미 할인 중인 상품을 마치 소셜 커머스에서만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관행처럼 사용하던 거짓 기만적 가격 표시 행위를 적발 시정하였다는 점. 공정거래위원회는 관행처럼 할인율을 부풀려온 쿠팡과 티켓몬스터, 위메프, 그룹폰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네, LA 홈팬들의 기리봉원 속에 짜릿한 삼진을 잡아내는 장면 다시 봐도 정말 멋집니다.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 선수, 이 완벽한 피칭으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면서 메이저리그 한국인 선수 사상 첫 번째 포스트 시즌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LA 현지에서 김한석 기자입니다. 시작 전부터 다저 스타디움은 뜨거웠습니다. 2연패 벼랑 끝에서 승리에 대한 열망이 간절했습니다. 꽉 들어찬 5만여 홈팬들이 일제히 흰색 손수건을 흔듭니다. 뜨거운 응원 속에 류현진의 초반 징크스는 없었습니다. 1회부터 153km의 불같은 강속구로 세인트루이스 타선을 압도했습니다. 7이닝 동안 한 점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7회 잠시 위기를 맞아 감독이 마운드에 올라오기도 했지만 마지막 108구째 회심의 직구로 삼진을 잡았습니다. 몸풀 때부터 좀 컨디션도 괜찮았던 것 같고 초구부터 강하게 던진다는 생각만 갖고 던졌는데 그게 좀 더 오늘 좋은 결과가 된 것 같아요. 류현진의 완벽한 투구에 상대팀은 전혀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You know, he's thrown a couple good games against us and threw the ball well today. Didn't make a lot of mistakes and we couldn't get anything going. 곤잘레스와 푸이그의 엉망이까지 폭발한 다저스는 2패 뒤 첫 승리를 올렸고 류현진은 한국인 최초의 북리그 포스트 시즌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통쾌한 승리의 주인공은 바로 류현진이었습니다. 다저스는 류현진의 빛나는 호투로 대반격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한석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동원호 등 여러 선박을 납치했던 악명 높은 소말리아 해적 두목이 체포됐습니다. 벨기 경찰에 잡혔는데 그 과정이 조금 코미디 같습니다. 런던 이주승 특파원입니다. 지난 2006년 우리나라에 동원호를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 두목 모하메드 압디 하산. 군벌 출신, 해적질로 수억 달러를 벌어들여 그 지역에서도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별명이 빅마우스인데 지난 1월엔 해적에서 은퇴한다고 공식 인터뷰까지 해 화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2009년 벨기에 폼페이호 납치 혐의로 지난 주말 벨기에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를 모델로 해적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자며 영화 제작자로 가장해 접근한 경찰의 공작에 걸려든 겁니다. Après avoir patiemment établi un lien de confiance avec Ticei et via lui avec Afeni, ce qui a pris plusieurs mois. 공교롭게도 유럽에선 소말리아 해적을 다룬 영화가 한창 홍보 중이어서 이 소식은 더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제사회의 군사작전으로 비교적 잠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말리아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위험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이주승입니다. 6년 전 환전소 여직원 살해 사건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는 바람에 수사가 답보 상태였는데요. 태국 경찰에게 다른 죄목으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되게 됐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경기도 안양에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수배됐던 46살 최세용 씨는 사건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한 납치 강도 사건이 10여 건 발생했고 최 씨가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에 쫓기던 최 씨는 지난해 11월 태국으로 들어가려다 붙잡혔습니다. 2011년 5월 이후로 필리핀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권 위조 등의 혐의로 태국에서 징역 9년 10개월형을 선고받은 최 씨가 내일 새벽 국내로 송환됩니다. 통상 현지에서 형기를 마쳐야 송환되지만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임시 인도하는 방식으로 범죄인 인도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 보니까 힘들었던 일인데 이번에 최세용이 들어오는 바람에 숨통이 터진 거죠. 경찰은 최 씨가 송환되는 대로 환전소 여직원 살해 사건과 필리핀에서 발생한 납치 사건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최 씨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태국으로 돌아가 형기를 마친 뒤
다시 국내에서 형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네, 이어서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경찰청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나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또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박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경찰청 국정감사장. 증인을 대표해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선서를 시작하는 순간 의원들이 중단시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이상 진행 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다른 증인들은 모두 일어서 있는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그대로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국정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 중인 사안인 만큼 증언할 수 없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야는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김용판 증인의 선서 거부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국정감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건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파행 끝에 김 전 청장에게는 발언 기회를 주지 않기로 하고 속개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댓글 축소 수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에 서울경찰청 간부들이 국정원 직원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를 따져 물었고 여당 의원들은 통화가 문제될 내용은 아니었다면서 야당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조현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 아이가 먹는 학교 급식에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있진 않을까. 저희도 생선 잘 안 먹어요, 지금요. 왜냐면 아무래도 좀 불안하니까요. 어머님들이요, 저기 이제 들어오는 식재료들 다 검사를 하거든요. 아침에 이제 오셔가지고.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된 업체는 223곳. 이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인 곳은 82곳이나 됐습니다. 학교 급식에 원산지를 속인 수산물을 납품한 업체도 3곳 있었는데 각각 세네갈산과 페루산, 중국산으로 일본산은 아니었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정감사에서는 원산지 단속과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단속에서 100건 정도 단속했다. 근데 그 많은 수산물에서 100건이라는 것은 사실 많은 거 아니잖아요. 이에 대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산지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 들어온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은 기업인들이 대거 불려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지만 짧은 시간에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호통만 치다가 끝났습니다. 민준영 기자입니다. 영업사원의 막말로 비난을 사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사장이 국회에 불려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고 부품을 새 제품으로 속여 수리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측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하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사장 등 20여 명의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장 주변은 수행원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아주 처음부터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올해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은 모두 196명. 2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역대 최대입니다. 이른바 가배 횡포와 불공정 거래 등 이유 있는 질책이 이어졌지만 증인은 많은데 질의 시간이 10분도 안 되다 보니 답변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의견 아니, 제가 지금 시간이 답변이 끝나자 귀가시키기 바쁠 정도입니다. 증인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장석수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소비자 권익과 직결되는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따져 묻는 건 불가피하다지만 질문만 있고 답변에는 귀를 닫아 보여주기식 감사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준현입니다. 필리핀의 유명 관광지인 세부 인근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일어나 적어도 70여 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자 놀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아이를 챙길 겨를도 없이 주민들이 도망치자 뒤따르던 주민이 요람 속 아이를 들쳐업고 황급히 대피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쯤 규모 7.1의 강진이 필리핀 남부 세부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진앙지와 세부와의 거리는 불과 60km. 건물 곳곳이 무너지고 여진까지 몰아치면서 지금까지 73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오전 한때 현지 공항이 문을 닫는 등 주요 시설이 폐쇄되면서 관광객들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텔 벽에 균열이 다 생기고 밥 먹다가 우리 놀래갖고 다 뛰어나가서 시내 쪽에 쇼핑몰 같은 데 다 불게 되고 다들 피할 데도 없고 여기는. 필리핀 세부 근처에는 우리 교민 2만 5천 명 정도가 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외교부는 교민들의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미국 중북부 지역에 때아낸 초가을 한파가 몰아쳐서 방목하던 소 10만 마리가 얼어 죽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김성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눈 덮인 벌판 곳곳에 검은 물체들이 솟아 있습니다. 추위에 얼어 죽은 소들입니다. 눈이 녹으면서 드러난 죽은 소들의 모습은 처참할 정도입니다. 대형 트럭이 연신 죽은 소들을 실어 나르지만 역부족입니다. 지난주부터 열흘 가까이 미 중북부 로키 산맥 지역을 강타한 때이른 가을 눈폭풍. 시속 120km의 거센 바람에 최고 77cm의 폭설이 겹쳐 사우스 다코타주에서만 10만 마리의 소가 얼어 죽었습니다. 피해액은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부 주청사들은 아예 문을 닫았고 수천 가구가 고립됐습니다. 주민들은 간신히 눈더미를 헤치고 좁은 길을 터 생필품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Single lane, so if we get residents traveling in one direction while we're trying to get emergency crews or public works crews. 동사한 소들 가운데는 특히 송아지와 임신한 어미소들이 많아 내년 봄쯤 쇠고기값 상승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특전사의 잠수대원들이 한강 바닥 청소에 나섰습니다. 2,500만 명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한강. MBC 취재진이 함께 물속에 들어가 어떤 모습인지 확인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한강 청소를 위해 특전사 잠수대원들이 투입됐습니다. 물속으로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흐린 날씨에 각종 부유물로 50cm 앞밖에 보이지 않는 최악의 조건. 결국 발로 강바닥을 밟아가며 쓰레기를 찾는 고육책을 씁니다. 그러던 한 대원이 쓰레기를 들어 올립니다. 공기방울과 함께 물 밖에 올라온 쓰레기의 정체는 잔뜩 녹이 쓴 자전거였습니다. 어린이용 장난감 자동차, 목재 의자에 플라스틱 바구니까지. 좀처럼 제 속을 보이지 않던 한강 바닥은 거대한 폐기물 처리장과 같았습니다. 1시간 남짓한 수거 작업에 건져 올린 쓰레기만 20여 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쓰레기 산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런 막대한 양의 생활 쓰레기들은 한강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한강 수중에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면 질소라든지 인 그리고 중금속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부와 특전사가 해마다 2차례씩 정화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식수원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말씨, 욕설을 빼면 대화가 어렵다 할 정도로 거칠어졌습니다. 박철영 기자가 그 실태와 영향 취재했습니다. 게임에 몰두해 있는 아이들. 대화 시작과 끝이 모두 욕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중학생들 대화에서도 욕은 빠지지 않습니다. 아우니 개나리야. 줄임말 많이 쓰는 휴대전화 문자 대화에도 욕과 비속어가 넘쳐납니다. 한 고등학교 국어 수업. 자주 쓰는 단어들을 칠판에 적어보게 했습니다. 뜻을 알기 어려운 줄임말이 많은데 상당수는 욕입니다. 아봉은 이렇게 그냥 아가리 봉이나라는 뜻이고, 아닥은 아봉이랑 약간 비슷하게 아가리 닥치라는 뜻이에요. 벙스는 병신을 약간 좀 이렇게 굴려서.
아다 가봉 찐찌 이 정도는 욕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일생활에 많이 쓰고 뭐 기분도 별로 안 나빠요. 국립국어원은 실태를 조사해보니 중고생의 40%가 매일 욕을 하는데 욕을 많이 쓰면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걸 뭐 다른 언어 욕으로 하나로 대체한다든지 그래서 학생들의 어휘 수준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욕에 대한 거부감이 무뎌지면서 청소년기의 공격적 성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검찰이 동양그룹과 현재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회사채 사기 판매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룹 부도 직전 동양증권의 직원들이 고객 돈을 동의 없이 부실채권에 투자하고 원금 보장 거짓말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이 돈을 아끼기 위한 모아서 예금한 돈인데 동양그룹 사태로 돈을 떼이게 된 피해자들. 상당수는 자기 돈이 부실채권에 투자됐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사인 같지도 않고 제 필체가 아니에요. 제가 들은 상품이 채권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계셨었어요. 회사채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증권사가 마음대로 고객 계좌에서 돈을 뽑아 투자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무지 제가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품이어서 저는 가입을 하지 않겠다. 전 아직 서명도 안 했고 서류도 안 집어넣었으니까 그게 안 된다. 이미 서류는 안 들어왔어도 돈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필요하면 고객 서명도 위조하고 9월 중순부터 감사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제가 해가지고 그냥 했었어요. 원금을 보장한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원금 손실은 날 상품은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 저도 제가 인정하는 바이고요. 이것은 불안전 판매의 수준을 넘어서 명백한 사기 판매이고 사기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은 오늘 동양그룹 본사와 현재현 회장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1,000억 원대 회사채를 발행한 경위와 계열사 간 불법 지원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아프간 전쟁에서 목숨 걸고 부하를 구해낸 미국의 한 퇴역 군인이 뒤늦게 대통령 최고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한 종군 기자의 노력 덕에 진짜 영웅을 찾아냈습니다. 워싱턴 문호철 특파원입니다. 2009년 9월 아프가니스탄의 한 계곡을 지나던 스웬슨 대위의 부대는 매복한 탈레반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 사병이 목에 총상을 입었고 경황이 없어 헬멧도 쓰지 못했던 스웬슨은 부하를 헬기에 무사히 태운 뒤 이마에 짧은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I wanted him to know that it was going to be okay. And I wanted him to know that he had done his job. 당시 병력 지원 요청을 묵살한 상부를 비난했던 스웬슨은 미운 털이 박혔고 정작 구출 작전의 영웅 칭호와 무공 훈장은 다른 병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군에서 퇴역한 스웬슨은 직업도 구하지 못한 채 지금껏 혼자 살아왔습니다. 당시 헬기 조종사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이 종군 기자의 끈질긴 추적 끝에 4년 만에 세상에 알려졌고 스웬슨은 뒤늦게 영웅적 행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웬슨은 군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문호철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후부터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 비서관을 소환해 대화록 삭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대화록의 작성 경위와 대화록을 국정원에 보관하게 된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2연패에 몰린 다저스를 구한 류현진 선수. 초반부터 전력 투구하라는 코치진의 특별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전운치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류현진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1회 8개의 직구가 전부 150km를 넘을 만큼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Hey, all we need you to do is go as long as you can.
as hard as you can. You don't need to be trying to ease into things, trying to pace yourself. If you give me 5 innings, that's all you can do. That's great. If you can go 7 or 8, that's great too. 코칭 스태프의 절박한 주문에 류현진은 완급 조절 대신 전력 투구를 이어갔습니다. 4회까지 노히트 노런. 이러자 오히려 포스트 시즌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던 웨인라이트가 먼저 흔들렸습니다. 탄력을 받은 류현진은 7회까지 완벽한 투구로 3차전의 영웅이 됐습니다. I think he did very, very well. He was an important asset to the game and for them to win tonight's game, which was very, very important. 류현진 덕분에 매팀리 감독도 고심하던 커쇼와 그레인키의 조기 등판을 취소할 수 있었고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진출 가능성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MBC 뉴스 전은칠입니다. 13년 만에 성사된 잠실 라이벌 LG와 두산의 플레이오프에 팬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내일 1차전을 앞두고 팽팽한 입심 대결을 펼쳤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2번의 연장 혈투를 포함한 5차전 대접전에서 승리한 감격이 가시기도 전에 미디어 데이에 나선 두산. 기세와 정신력만큼은 최상이라며 고갈된 체력을 걱정하는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5차전까지 가서 극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팀 분위기도 지금 최정상에 있고 저는 지금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내일부터 좋은 승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LG는 팬들의 한이 담긴 유광 점퍼를 입고 나와 남다른 각오를 다졌습니다. 팬들이 모두를 기다려왔고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정말 자랑스러운 잠바가 된 것 같습니다. 두산의 승리로 끝났던 13년 전 대결을 기억하는 노장들의 신경전도 뜨거웠습니다. 2000년도 기억을 좀 많이 떠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때 생각하면서 이번 시리즈를 좀 또 좋은 기억으로 준비할 생각입니다. 2000년도 이런 거 기억 안 하고요. 2013년도 10월 16일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내일부터 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 정규 시즌에서도 8승 8패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던 LG와 두산은 류제국과 노경은을 각각 1차전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이 시간 현재 말리와 평가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화끈한 승리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입니다. 오늘 찬바람이 쌩쌩 불어서 좀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올 걸 후회하진 않으셨는지요. 아침보다 한낮이 도리어 더 쌀쌀했는데요. 서울 경우 아침에는 13도 안팎에 머물렀지만 높은 상공으로 영하 18도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가장 기온이 높을 오후 2, 3시에도 12도, 또 퇴근길 무렵에는 10도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밤새 기온은 더 떨어져서 내일 아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고 내륙 산간 지역은 5도를 밑돌겠습니다. 서울 8도, 대관령이 2도까지 낮아질 텐데요. 산간 지역에선 물이 어는 곳도 있어서 농작물 냉해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서 내리고 있는 비는 밤새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 있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최고 9도가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8도, 철원은 2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내일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도 20도를 밑돌면서 싸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광주 17도 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 네, 화요일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